안녕하세요. 주하영입니다. 오늘은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사는 법, 그리고 잘 죽는 법,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 옆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에 대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타고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드는 발도 걸음이고 딛는 발도 걸음이다. 즉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결국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태어남도 삶의 일부이고 죽음도 삶의 일부이다. 그래서 정말 잘 산다는 것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과정 그리고 마무리를 잘한다는 게 잘 산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병원에서 오래 머무는 사람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고충,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충을 통해서 우리가 죽기 전에 꼭 죽어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는 죽음을 앞두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는 내내 우리가 그 배움을 통해서 잘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공유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책에서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죽어갈 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당연히 불치병에 걸렸으니까 어떤 신체적인 고통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진짜 겪는 고통은요,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어떤 고통을 많이 겪고 있냐면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그러니까 두고 가야 되는 문제들 있죠. 내가 해결하지 못한. 그리고 두 번째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세 번째가 죄책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신체적인 어떤 고통도 있지만 이런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해결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인간이 겪는 문제의 카테고리는 거의 세 개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돈 문제예요. 두 번째는 건강 문제고요. 세 번째는 관계 문제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 해결되지 못한 돈이 나의 남겨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요. 당연히 건강은 이미 자기가 건강을 잃었기 때문에 건강 카테고리에서 지금 문제를 겪고 있고 해결되지 않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돈과 관계에 대한 해결되지 않은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요. 일단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장애자 자녀를 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남겨두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없을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죄책감을 느끼냐면, 아내와 사별을 했어요. 그런데 아내와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사별이 아니라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분이 그러니까 그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별거까지 하면서 임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그 관계 속에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고, 그 죄책감을 놓아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어요. 실제로 뭔가 큰 병이 있는 건 아닌데 복통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의 통증이라든지 변비로 인해서 계속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고 그것이 죽음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사는 과정 내내 이 고통이 늘 따라다녀요. 여러분, 돈으로부터 자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나는 관계로부터 하나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나요? 나는 건강에 대해서 100%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사람은 사는 내내 이 세 개의 카테고리에서 계속해서 많은 문제를 겪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게 저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이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 그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이 저자가 말을 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열린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누군가 나의 어떤 진짜 문제를 알아봐 주지 않고 그리고 관심 가져 주지 않아서 많은 고통을 겪는다라고 하고요. 사실 열린 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거를 밖으로 꺼낼 수만 있게 해줘도 많은 고통이 해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사는 내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거를 못 해줘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사람이 정말 잘 되는 게 뭔지 나는 사력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지식의 바탕에서 그 사람에게 자꾸 조언을 한다든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열린 질문하거나 사려 깊은 어떤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사실은 진짜 소통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어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에 굉장히 시달리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사는 내내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는 저는 소통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책에서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거의 저는 화법집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책이거든요. 근데 죽음을 옆에서 지키는 그 치료사가 된다는 거는 여기서 이런 표현을 써요. 개별적인 인간의 고유함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게 치료사라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사는 내내 내 자신에게 해야 하는 것도 나의 고유함을 일깨우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 내가 아끼는 누군가에게 해줘야 할 것도 그 사람의 고유함을 일깨워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걸 통해서? 열린 질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치료사라는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저는 귀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사전적인 의미에서 귀인은 지위가 높거나 귀한 사람을 우리가 귀인이라고 하는데, 인생이라든지 뭔가 사주 이런 데서 귀인을 뭐라고 하죠? 나의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귀인이라고 하지 않나요? 그쵸?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그런데 일방적으로 단지 나를 도와줬다고 저는 귀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도와주고 나서 그 사람이 떠난 다음에 내가 계속해서 그거를 유지할 수 없다면은 그거는 그냥 잠깐 한번 도와준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귀인은 어떤 역할을 한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깨워준 잠재력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더 풍요롭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참 귀인이 어떤 거냐면요. 내가 귀인을 만났어도요,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귀인을 만나는 걸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운이 맞아요. 근데 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을 봐내고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눈을 달고 있다고 모두가 똑같은 눈이 아닌 거죠. 결론적으로 나에게 귀인이 되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나의 눈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처음에 이제 영어를 배울 때 저희 가정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유학을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혼자 영어를 독학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윤 선생이라는 학습지 관리교사로 취직을 할 때 거기에 이제 센터장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은 제가 정말 원하는 게 저의 영어 실력을 발전시키는 거라는 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제안해 주셨냐면, 여기서 일을 하면서 교재를 마음껏 빌려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했고, 그 약속을 지켜주셔서 물론 노력은 제가 했어요. 하지만 기회는 그 사장님께서 제공하셨고, 저는 거기서 일하는 동안 그 교재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실력을 많이 발전시켰어요. 근데 제가 사장님하고 평생 계속 거기서 일을 했냐? 그렇진 않아요. 제가 실력이 키워졌고 저의 실력을 테스트해보고 싶었을 때 저는 이직을 했어요. 그래서 큰 대형 어학원에 가서 저는 유학을 다녀오지 않았지만 유학을 다녀온 다른 강사들과 경쟁을 했고요. 거기에서 교수부장이라는 가장 높은 자리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운을 탈 수 있었을 때 그 중심에 김을영 사장님이라는 그분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분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귀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통해서 제가 더 큰 어떤 운을 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저는 귀인이 저희 남편 아이스강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수강생으로 저희 남편을 만났고 저희 남편이 저에게는 멘토이자 코치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해줬던 거는 뭐였냐면, 저는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영어 학원장을 10년간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 사고가 굉장히 거기에만 고착되어 있었는데 그거를 깨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이외에도 세상이 있고 그것 이외의 세상을 보기 위해 네가 태어났지 그것만 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걸 저에게 깨닫게 해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작은 사고에 갇혀있던 저를 그 밖으로 나오게 이끌어준 정말 저한테는 큰 인물이에요. 그리고 항상 본인이 먼저 그거를 본보기로 보여주고 제가 그걸 따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길을 열어줬고, 그러니까 이런 귀인들이 인생에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귀인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저의 지금 남편이 되지도 않고 그냥 제가 그분께 배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아마 그분을 떠났겠죠. 그런데 어쨌든 저에게는 이 운이 왔어요. 어떤 운? 그분에게 배울 수 있는 운 플러스 나의 배우자까지 갈 수 있는 운,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고 지금 그 기회를 통해서 많은 성장을 하고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세 번째로 제 인생의 귀인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고
뭐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개돼지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 삶과 정치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우치게 해주신 분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많이 찾아봤고 책도 읽으면서 우파가 뭐고 좌파가 뭐고 뭐 진보가 뭐고 보수가 뭐고 그리고 나의 성향은 어디에 더 맞고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지를 많이 깨우치게 해주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나의 인생에서 만났던 귀인들이 저에게 어떤 역할을 해줬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스스로에게 열린 질문을 할 수 있게 기회를 만들어준 사람들이었어요. 결론적으로 누군가 나에게 열린 질문을 해줄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큰 역할을 하고 싶다면 열린 질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그 역할을 누군가 해줄 수 없다면 그 역할을 내 스스로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이 잘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나 또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잘 죽음을 맞이하는 걸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고, 그런데 저에게 귀결된 어떤 결론은 뭐냐면 열린 질문과 귀인이었어요. 내가 열린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고 남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누군가에게 귀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걸 제가 깨우쳤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나에게 열린 질문을 해주고 나에게 어떤 기회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게 해준다면 그는 나에게 귀인이 될 수 있고 그 귀인을 당연한 운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어떤 결론을 좀 내려봤습니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정치 채널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개발과 저와 같은 사람들, 저는 배움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성장하고 싶은 사람인데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는 채널이었는데 제가 정치적인 색깔의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 채널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정치가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남과 죽음이 삶의 일부인 것처럼 정치도 경제도 인문학도 모두가 다 삶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그런 그러니까 통합적인 것들을 다 다루는 그런 채널이 지금 되었는데 오늘은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책을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특히 만약에 가족이 많이 아픈 분이 있다면 또는 내 스스로가 조금 지금 많이 아프다면 이 책을 통해서 남은 삶을 또는 그리고 그분의 남은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함께 해야 될지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의 죽음과 죽어감이란 책이에요.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